부와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말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 말은 대부분 사실에 가깝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유한 삶을,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자녀들은 힘든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발 지점이 다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가난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습관까지도 함께 상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유한 사람의 습관을, 가난한 부모는 어려움 속에서 생긴 습관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이 선천적 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이를 극복해 자수성가한 이들이 바로 그 증거이죠. 가난을 원동력으로 삼아 습관을 바꿔가며 성공을 일궈낸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습관이 가난을 만드는 습관일까요? 그리고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투자 분야의 명저에서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3가지 습관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집을 사면 대출금을, 차를 사면 할부금을 내야 하듯이 부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감수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투자 과정에서 오는 공포와 후회도 받아들이며 철저한 공부와 절제 속에서 투자에 임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가를 피하려 하고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하며 노력도 들이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누군가의 말만 듣고 성급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 손해를 보고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부자들은 변동성을 감수하고 배워가며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조차 수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은 현실적으로 허황된 기대일 뿐입니다. 부자들은 필요한 공부와 투자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반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줄여 공부하고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을 더 원합니다.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배달 음식과 누워서 보내는 시간만 있다면 건강한 변화가 있을 수 없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부를 원한다면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불안과 공포, 후회도 감수해야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책을 읽거나 목표를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결국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에 쉽게 휘둘리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투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쉽게 끌려다니곤 하죠. 물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싸다고 볼 수 있지만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오늘 당장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는 서로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릴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트레이더들이 어떤 주식을 싸다고 몰려들어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조바심이 든 장기 투자자가 덩달아 매수하면 트레이더들은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 떠나버리는 식입니다. 반대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장기 투자자들의 이 회사가 10년 뒤엔 크게 성장할 것 이라는 말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한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내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해 투자 확신을 키워갑니다. 주식 전문가가 유튜브에서 차트를 분석하며 장기 또는 단기적 흐름을 예측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며 10년 후 수익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는 단기적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곧 이직하려는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자신의 목표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처럼 과소비와 여가를 즐기며 가볍게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면 큰 성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목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게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보다 욕심을 냅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이 오히려 가난을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런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60년 넘게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그 집값은 2020년 기준 약 7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최고급 외제차 대신 국산차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도 이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부자들은 겉으로 부를 과시하려고 고급 주택이나 비싼 차, 명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부에 신경 쓰는 것은 졸부이거나 실상은 경제적으로 힘들면서도 부자처럼 보이려 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차나 명품을 통해 부를 증명하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단지 누군가가 얼마의 돈을 썼는지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자산, 즉 은행 잔고나 주식 투자 등으로 진짜 부를 유지하고 늘려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부를 판단하기 쉬운 만큼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쓰다 보면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진짜 부를 쌓기 위한 방법은 가진 돈을 아끼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더 좋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투자에 부를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부를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한 방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욕심을 냅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투자하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지만 리스크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위협할 정도라면 그건 단순한 욕심이자 무모한 도전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걸어야 하는 투자라면 가난을 부를 위험이 큽니다. 결국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과 한 번에 부자가 되겠다는 무리한 욕심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가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부자처럼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빠르게 부자가 되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들만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과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데 집중하기보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해 보세요.